또 가뭄인가 이런 염려도 되고. 오늘 오디니네가 왔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전에도요. 들어보셨을 거지만 대불련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천진불이라는 말 쓰잖아요. 제가 여기 호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지리산에 있는 서암정사라는 곳에서 머물렀었는데 거기에서 은사스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 합창단.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선배 스님이나 주변의 도반 스님, 심지어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어른 스님들 절에서 한 5곳, 6곳에서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년, 2년 상간에 합창단이, 어린이 합창단이 그렇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합창단 연합회 이름을 천진불이라고 지었어요. 천진불 합창단 이렇게 했는데 연합회를 해가지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부산이나 제주도 또 저희 함양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 합창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름을 얻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합창단 연합체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독자적으로 상림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그 연합체 이름은 천진불 합창단이에요. 천진불이라는 게 뭐냐면 시비가 없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아이들 눈에는. 그래서 아이가 싫고 좋고 하는 거는 우리의 판단인 거지 아이는 그저 궁금하고 신기하고 좋을 뿐이에요. 그게 불편하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순수한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또 그것처럼 또 귀한 게 없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마음 졸이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즘은 이제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일이 있어가지고 보리수를 잘 돌봅니다. 저희 연꽃 선원 도량 안에 아주 귀하게 모셔진 보리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 인연이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께서 어렵게 구한 보리수를 집에서 기르시다가 오래전에 이제 저희 절에 기증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 땅이 조금 양분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열대지방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병약했어요. 병약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잎이 좀 생기가 잃고 병충해 약하고 시간에 비해서 잘 성장이 늦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또 경험 있는 분들께 물어봤는데 병든 건 맞고 토양 양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양제나 아니면 심지어 토질 그리고 이제 물도 부지런히 줬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주다 보니까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새순이 돋아났어요. 오늘 보니까 완연하게 건강한 새순이 이파리를 피워가지고 좀 보는데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저희 도량에 모셔진 거를 이렇게 쭉 유추해 보니까 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고 급기야는 이 장소로 옮겨가다가 이제 이 연꽃선원 마당 중앙에 좋은 자리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지금 다 가정을 거느리고 계신데 배우자를 만났을 때 옛날에는 맞선이라 그래가지고 다방이나 아니면 식당,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첫 인사를 나누고, 뭐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은 뭐 소개팅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누군가 주선에 의해서 맞선이라는 걸 보기도 하고, 어떠한 장소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다가 그 마음을 표현해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보리수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 연꽃소년에서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는 저의 존재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가르침이 인연법이잖아요. 근데 인연법이 방금 말씀드린 그 안에 다 그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이전에 그 순수하게 일어났던 사랑이라는 마음을 전하려면 뭐 보자마자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나 나의 됨됨이를 표현하고 역시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포함되는 상대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대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소개한 거는 보리수인 거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옛 시절은 뭐 연인 관계에 있던 어떤 그 분이겠죠. 예. 그러다 그러면 대상과 시간이 있는데 그게 직장에서 만나건 우연한 어떤 장소에서 만나건 저희처럼 연꽃선원이라는 곳에서 보리수를 관리해서 뭔가 마음을 내는 이런 것들이 다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요소가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혹은 머무르고 있는 이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보내고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보내야 할 시간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떤 대상에게 표현된단 말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 대상이 되는 무언가 역시 우리를 그 대상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 간의 인간관계이지만 이 인연이라는 것은 어찌 이 인간관계에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고 한 존재인데 그런 맥락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해주고자 했던 그 사람, 그게 이제 뭐 사랑이건 존경이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감정이건 간에 그게 진실되고 뭔가 순수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정성을 포함해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져야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죠.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그 원하는 대상에게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뭔가 인연되어진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 차담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어제나 과거에는 그냥 이름 석자 아니면 이름 그 성에다가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회사에서 만나면 뭐 김 선생님 아니면 뭐 미스 박, 뭐 예전에는 사무실에 보통 나이 어린 직원들 보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사람이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전하거나 표현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결정적으로, 그게 꼭 프로포즈라는 거 아니더라도 마음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 미스 박, 미스 김, 김 선생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어제의 그 마음 확인하기 이전의 존재와는 사뭇 다른 거죠. 더 존귀하고 나에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나의 반쪽. 그런 것들로 보면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 대상의 의미 부여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뭐 식사 한 끼 하시겠습니까?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 조용한 다방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방이나 식사 한 끼가 정말 이 사람한테 베풀고 싶어서가 아닌 거죠. 그걸 매개로 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방의 존재라든지 그 음식의 가치가 단지 메뉴판에 있는 가격 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내가 자손을 뒀어. 그게 아들이건 손자인 것 간에. 근데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는데 그 다방이나 그 식당이 아직도 있네. 그러면 그 추억을 살려서 아들이나 손자에게 얘기할 거잖아요. 여기가 할머니, 엄마가 먼저 만났던 곳이야. 아빠랑 처음 만나서 한 끼 식사를 나눴던 곳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 값어치가 어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무시, 저희는 이제 희유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는데 정말 가치 있는 그 시간과 공간과 추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대상이나 머무는 장소, 지금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 멀리 한국에서 태생하셔가지고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어떠한 시간에 의해서 대상과 함께 다른 장소에 지금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53배나 큰 이 땅덩어리에 시드니, 멜번 좋은 땅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즈번에 이 조용한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 영포선원 식구로서 지금 자리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가정에는 여러분들 가족이 있을 테고 여기에도 여기 나름대로 저를 포함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좀 신경 쓰일 일들이 있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인연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본인의 마음을 넓혀가는 그런 공부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주변에서 힘든 사람, 꼭 아프다는 것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때가 조금 더 짧아지거나 나아질 수 있게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심은 마음에서 이상적인 곳에서 그치는 거지만 그 관심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행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 실천 행위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걸 배려라고 하나 아니면은 양보라고 하나 이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자라나면은 희생이 돼요. 희생. 이 정도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람이나 성취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부처님은 자비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인연에 대한 거지만 결국은 이 인연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으로 내 스스로가 그걸 작용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걸 자비심이라고 해요. 자비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는 뭔가 기쁨과 즐거움, 긍정적인 것들을 함께하는 마음이지만 또 하나 빗자는 슬픔과 괴로움들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둘 다 함께 나누면 좋은 것들이에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음식 같은 거, 좋은 장소, 좋은 즐거운 시간 있으면 누군가 함께 할 사람들을 그리워하잖아요. 슬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옛날 70년대 보면은 중동에, 그때는 이제 뭐 외화벌이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쿠웨이트, 사우디 뭐 이런 데로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런 열사의 나라에서 힘들게, 뭐 짧게는 몇 년씩, 길게는 그 이상씩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꿋꿋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달러가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힘들 때 지갑에서, 숙소에서 그 땀을 식히고 휴식을 취할 때 그 사물함이라든지 자기의 그 수첩에서 그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가족을 기리면서 힘을 내잖아요. 저희도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이 자리에 같이 모이셨어요. 저희도 괴로움이 있거나 게을러지거나 뭔가 우리가 올바른 어떤 삶의 가치를 부여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뭔가 다지기 위해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죠. 조석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든 시절, 어려운 어떤 형편이 있다면 그거를 부정적인 견해를 키우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를 조금 병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조금 이해하시고 양보하고, 때로는 이 괴로움에 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시발점이 나의 욕심이나 좀 지나친 어떤 생각에서 발생됐다고 여기시면 이제 조금씩은 덜어놓을 줄도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분명 그렇다 그러면 좋은 결과로서 무언가가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그 좋은 결과라는 게 뭐겠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인연에 의해서 시작된 거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자비심을 얼마나 키우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인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불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특히나 여러분들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비심을 얼만큼이나 나로부터 가지고 있고 그걸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도출된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역학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예요. 변하질 않아. 가감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비롯되고 마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화창한 일요일 날 보리수 여러분 뭐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디니네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기쁘고요. 좀 희망적인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